여러분, 검은콩 즐겨 드시나요? 검은콩밥을 지어 드시는 분, 볶은 검은콩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 삶아서 반찬으로 드시는 분, 또는 갈아서 두유나 선식으로 드시는 분까지 검은콩을 챙겨 드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해온 조리 방법이 어쩌면 자신의 몸에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검은콩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전달되는 핵심 영양소의 종류와 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볶아서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따로 있고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효과가 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내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딱 맞는 검은콩 섭취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이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검은콩이 정확히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 성분들이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검은콩의 핵심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껍질에 집중된 안토시아닌입니다. 검은콩이 검은 빛깔을 띠는 이유가 바로 이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놀랍게도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3가지 색소 외에 추가로 6가지 성분이 더 들어있어 블루베리나 포도 등 다른 안토시아닌 식품과 비교해도 그 구성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둘째는 이소플라본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 성분으로 폐경기 여성의 갱년기 증상 완화, 유방암 위험 감소, 심혈관 보호, 골밀도 유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가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검은콩의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성입니다. 이 3가지 핵심 성분이 볶는 조리법과 삶는 조리법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볶을 때와 삶을 때 각 성분의 변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수용성이면서 열에 매우 취약한 성분입니다. 국내외 연구에서 검은콩을 60분간 삶았을 때 안토시아닌 함량이 생콩 대비 약 68% 가까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삶는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동시에 열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볶는 경우도 열에 의한 안토시아닌 파괴가 일어나지만 물에 녹아나가는 손실이 없으므로 삶는 것보다 안토시아닌 보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단, 볶는 온도와 시간이 지나치게 높거나 길면 안토시아닌이 급격히 파괴됩니다. 즉, 안토시아닌 관점에서는 고온 장시간 볶음보다는 단시간 저온 볶음이 낫고 삶는 것은 안토시아닌 손실이 가장 크다는 것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정반대입니다. 볶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열이 가해지면서 이소플라본의 배당체 형태가 분해되어 흡수율이 더 높은 유리 이소플라본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검은콩을 볶을 때 이소플라본 함량이 생콩보다 증가하고 갱년기 증상 완화나 유방암 예방 효과와 연관된 제니스테인 성분이 더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반면 단백질 함량은 삶을 때가 더 높아집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을 삶으면 단백질 함량이 생콩 대비 67% 증가하는 반면 볶으면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또한 삶는 과정에서 콩 속에 있는 트립신 저해 인자라는 소화방해 물질이 열에 의해 크게 감소해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콩이나 불충분하게 가열된 콩에는 이 트립신 저해 인자가 활성화되어 있어 소화가 어렵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충분히 삶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이제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볶아서 드시면 안 되는 분들과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하는 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합니다. 검은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면서 장내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소화력이 강한 분들은 이것을 잘 처리하지만 과민성 대장이 있거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 소화효소 분비가 부족한 분들은 볶은 검은콩을 드실 경우 더 많은 가스와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충분히 삶으면 올리고당의 일부가 분해되고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소화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트립신 저해, 인자도 삶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불활성화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 볶은 검은콩, 특히 단단하게 볶은 것을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검은콩을 식사와 함께 조금씩 드시거나 검은콩밥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둘째로 근육을 키우거나 체력을 보충하고 싶은 분들, 특히 근감소증이 걱정되는 장년, 노년층 분들도 삶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삶으면 단백질 함량과 소화 흡수율이 볶는 것보다 높습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단백질의 총 섭취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체내에 흡수되는 단백질의 양이 더 중요합니다. 삶은 검은콩은 트립신 저해 인자가 비활성화되어 있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더 완전하게 분해되고 흡수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검은콩 속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거나 현미와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근력 운동 후 삶은 검은콩을 한 줌 드시거나 검은콩을 넣고 지은 밥을 드시는 것이 근육 회복과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갱년기를 겪고 계신 여성분들 또는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볶아서 드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볶는 과정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증가하고 흡수율 높은 유리형 이소플라본으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를 앞서 설명드렸는데, 이 이소플라본, 특히 제니스테인이 갱년기 증상인 안면, 홍조, 수면장애, 기분 변화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을 자주 섭취한 여성은 유방암 재발 위험이 약 26%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에서 이소플라본과 칼슘을 함께 섭취하면 골밀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볶은 검은콩을 가루로 만들어 두유에 타서 드시거나 볶은 검은콩 자체를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이소플라본 섭취를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이소플라본 고함량 섭취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 결정하세요. 넷째로 혈관 건강과 항노화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검은콩의 껍질에 집중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세포 노화를 억제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볶는 경우와 삶는 경우 모두 열에 의해 손실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물에 녹아 빠져나가는 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볶기에서 보존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꿀팁이 있습니다. 검은콩을 삶을 때 빠져나온 안토시아닌이 녹아있는 그 검보라색 삶은 물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 콩물을 함께 드시거나 차로 마시면 물에 녹아나온 안토시아닌까지 고스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산기에 숨겨진 장점입니다. 콩을 삶으면 물이 검보라색으로 물드는데 이 색이 바로 안토시아닌의 색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삶기 과정에서 빠져나온 안토시아닌을 낭비 없이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 항산화를 동시에 챙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삶은 콩과 콩물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섯째로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삶아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삶은 검은콩의 혈당 지수는 매우 낮아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검은콩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당의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은 검은콩은 부피 대비 포만감이 크고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반면 볶은 검은콩은 수분이 날아가 같은 부피라도 칼로리 밀도가 높아지고 딱딱하게 볶으면 혈당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삶은 검은콩을 잡곡밥에 섞거나 반찬으로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로 탈모가 걱정되시거나 모발 건강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검은 콩에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시스테인을 충분히 섭취하면 모발의 강도와 탄성이 높아지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스테인은 열에 의해 일부 변성될 수 있으므로 고온에서 오래 볶는 것보다 적당히 삶아서 드시는 것이 아미노산 보존에 유리합니다. 검은 콩을 두유로 갈아 마시거나 검은 콩밥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탈모 예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각 방법별 최적의 조리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삶는 방법입니다. 검은 콩은 삶기 전 최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주세요. 이 불리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는 동안 올리고당과 피틴산이 일부 물에 녹아나와 소화 부담이 줄어들고 트립신 저의 인자의 활성도 미리 낮아집니다. 불린 콩은 새 물로 갈아서 삶아주세요. 불릴 때 썼던 물은 버리세요. 약불에서 40분에서 50분, 콩이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삶은 뒤 남은 콩물은 버리지 말고 컵에 담아두세요. 이 콩물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천연 음료입니다. 하루 한 컵씩 따뜻하게 또는 차갑게 드시면 됩니다. 삶은 콩은 소금을 살짝 더해 반찬으로 드시거나 밥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냉장 보관 시 3일에서 4일, 냉동 보관 시 한 달까지 두고 드실 수 있으니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두세요. 볶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콩을 볶을 때는 기름 없이 마른 팬에 약불에서 볶는 것이 핵심입니다. 강불에서 빠르게 볶으면 겉은 타면서 안이 서리고 소화가 어려워지고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모두 과도하게 파괴됩니다. 중약불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팬을 자주 흔들어가며 고루 볶아주세요. 콩이 전체적으로 고른 갈색을 띠고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완성입니다. 볶은 콩은 완전히 식힌 후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세요. 공기와 수분에 노출되면 눅눅해지고 영양소 산화가 시작되므로 밀폐 보관이 필수입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큰술에서 2큰술, 약 15g에서 30g 정도입니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소화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7일 실천 계획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자신의 체질과 건강 목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화가 약하거나 단백질이 필요하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은 산기팀, 갱년기 증상 관리나 이소플라본이 필요한 분은 복기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에는 검은 콩을 불려두세요. 밤에 자기 전에 물에 담가두면 다음날 아침 바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날에는 산기팀은 검은 콩을 삶아 콩물과 함께 준비해두고 복기팀은 약불에서 마른 볶음을 준비해두세요. 다섯째 날에는 산기팀은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시고 콩물을 차처럼 마셔보세요. 복기팀은 볶은 검은 콩 1큰술을 두유에 갈아 아침에 드셔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두 방법을 모두 소량씩 경험해 보시고 내 몸이 어느 쪽에 더 편안하게 반응하는지 느껴보세요. 일곱째 날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 앞으로의 루틴을 확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입니다. 삶아서 드실 때는 콩물을 꼭 챙기고 볶아서 드실 때는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주의사항과 절대 볶아 먹으면 안 되는 분들도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은 콩을 포함한 콩류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어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볶은 콩을 매일 대량 섭취하는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분들에게 권장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삶아서 소량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둘째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콩류의 칼륨과 인 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검은 콩 섭취 전 반드시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고칼륨혈증이 있는 분들은 콩류 섭취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산 수치가 높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콩류에는 퓨린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량씩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매일 대량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세요. 넷째로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에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검은콩의 비타민 K 함량이 약물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에스트로겐 관련 약물이나 호르몬 치료 중이신 분들도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볶은 검은콩 대량 섭취는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다섯째로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섭취를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째로 임산부는 일반적인 식사 수준의 검은콩 섭취는 문제없지만 보충제 형태의 고용량 이소플라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은콩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시기 위한 꿀팁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검은콩은 현미와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 구성이 서로 보완되어 더욱 완전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현미에는 검은콩이 부족한 메티오닌,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검은콩에는 현미가 부족한 라이신이 풍부해서 서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합입니다. 볶은 검은콩을 드실 때 후추 한 꼬집을 함께 드시면 후추의 피페린이 이소플라본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삶은 검은콩은 식초에 살짝 절여 드시면 소화를 돕는 동시에 혈당 조절 효과도 더해집니다. 검은콩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균일하게 검고 광택이 있으며 알이 고른 것을 선택하세요. 껍질이 얼룩덜룩하거나 쭈글쭈글한 것은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리태와 서목태 중 이소플라본 효과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서목태, 즉 쥐눈이콩이 더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볶으면 이소플라본 함량이 증가하고 흡수율이 높아져 갱년기 여성 호르몬 관련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삶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 부담이 줄어들며 삶은 콩물을 통해 안토시아닌까지 챙길 수 있어 소화가 약한 분, 근육과 체력 보강이 필요한 분,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 혈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더 적합합니다. 볶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현저히 약한 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신장 기능 저하 환자입니다. 자신의 건강 목표와 체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되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에 맞는 검은콩 섭취법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검은콩을 드시는 가족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